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6,857달러, 이더리움 2,446달러. 한참 빠졌던 가격들이 대다수 적정선을 지키며 단기 반등한 모습입니다. 항상 시그널은 텔레그램을 통해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어서 들어오세요. 무료입니다. 내일 새벽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FOMC가 있죠.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냥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이 있으니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3. 어제의 2배 정도네요. 자, 사실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놀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즌 종료가 되면 가격은 한없이 떨어지기만 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과도한 가격에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소위 말하는 피말리기를 합니다. 횡보 그리고 작은 상승 후 다시 큰 하락, 이런 일이 반복되며 장기적으로 1년이 지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최근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선 장투의 느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현명할수록 변동성이 큰 이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수록 우리의 수익은 커집니다. 시즌 종료는 무한 하락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스닥이 2.3% 급락했습니다.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하였고요. 오늘 밤 FOMC의 발표에 의한 하락일까요? 여러모로 변동성이 최근 너무 큽니다. 나스닥뿐 아니라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빠졌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나스닥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더욱 거셌죠. 그렇기에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움직임은 그대로 흘러갔고 어느 정도 하락에 과열된 지표들을 시키고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MF는 엘살바도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취소해달라.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돌아다니는 짤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주었을 때 빠르게 결제하고 나갈 것이다. 사실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에 대한 걱정은 제 머릿속에도 떠오릅니다. 물건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걱정 역시 모두 다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핵심은 탈중앙화였습니다. 기존에 꽉 막힌 사고방식 내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요? 항상 공부하고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찾아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 페이코인, BBQ 할인, 아스타, 호텔 예약 정도가 지금 당장 떠오르네요. 점점 더 많은 결제 시스템이 가상자산에 들어올 것입니다. 비자카드도 그렇고요. 비자카드를 필두로 여러 카드사들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겠죠. 구글, 애플, 삼성 등등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죠. 현재 도지코인의 큰 홀더로 유명한 머스크는 현재 맥도날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도지코인의 결제를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밈처럼 유행이 돌기 시작했죠. 유명한 비트코인의 옹호자인 마이클 세일러 역시 이에 가세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제 시작이고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작은 날개짓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새로운 25가지 종목을 추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새벽쯤 뉴스가 나왔고 지인에게 카톡을 보냈던 것이 어제 아침 8시 10분 정도였네요. 그 25개 종목 중 K코인인 보라가 있었습니다. 얼추 929원에 보라를 산 것 같은데 현재 1115원, 한 20% 정도가 올랐네요. 이 정도로 그레이스케일은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레이스케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25개의 종목 중 기존에 관심 있게 보시던 종목이 있다면 좋은 것이고, 관심 밖에 있던 코인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25가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중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올라가는 코인이 생긴다면 아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것입니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내일 새벽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올지 우선은 내일 새벽을 기다리며 코인생존기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반등 1차 포인트는 지난 영상에서 38,000달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37,500달러 부근에서 두 번의 고점을 찍었으나 아직 38,000달러까지는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근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피보나치상 0.786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12월 4일에 꼬리부터 이어지는 빨간 하락 추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지 리테스트를 본다면 휩소의 형태로 38,000달러를 뚫고 빨간색 선인 약 38,600달러까지의 반등 후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FOMC 방향에 따라 38,000에서 38,600달러를 찍고 조정을 줄지 혹은 한 번에 뚫고 4만 달러를 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차트가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단 주황색 선은 최저점 도미넌스부터 올라온 초장기 지지선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이 뚫리며 알트장이 와주나 했으나 동그라미 두 개를 보시면 아시듯 쌍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하락률보다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금씩의 반등에서도 도미넌스가 올라와 준 것을 보면 반등 또한 비트코인이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미넌스 45에서 50 구간을 횡보하다 추가 하락장이 온다면 도미넌스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2달 정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이후 반등할 때 비트코인이 4배를 갔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반등, 하락, 그리고 마지막 하락이 온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즌 종료가 무조건적인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안에서 나올 반등을 다 위아래 위아래로 발라먹어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잔고가 따뜻해져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